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전 명문 시간에는 왕희지의 난정집서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전에 서법과 관련해서 왕희지와 그의 아들인 왕헌지를 빌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왕희지를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왕희지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었는데 벼슬보다는 좀 자유로운 삶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벼슬을 마다하고 있었는데 그의 친구인 양주자사인 은호라는 친구가 회계에서의 벼슬을 강력하게 권하는 바람에 이제 회계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 난정집서는 그때 그의 나이 51세, 그러니까 353년 늦봄에 이제 회계에서 그가 지은 난정이라는 정자에서 춘계인 봄 제사를 지내면서 당대의 명사이면서 또 왕희지와의 절친인 사안이나 손작 같은 그 유명한 문인들을 비롯해서 40여 명이 모여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시를 지은 것을 묶어서 난정집이라고 하고 그 난정집의 서문을 이제 왕희지가 쓰게 됩니다. 오늘 읽어보실 내용이 그 난정집의 서문이에요. 이 서문은 모두 28행으로 324자랍니다. 글씨도 물론 매우 뛰어나지만 또 내용이 훌륭해서 중국 서예에서는 최고 진품으로 평가되고 있죠. 우리가 이 난정집서를 보시면은 이게 뭐 글씨 잘 쓴 것인가? 라고들 이제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바가 생기게 되는데요. 문장을 통해서 필요한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난정집서 읽어보죠. 첫 연이에요. 예, 영화 9년 세제 개축 모춘지초. 모든 서문이 그렇듯이 맨 처음에는 이제 때가 들어가죠. 예, 때는 바야흐로 영화 9년이에요. 이 영화라고 하면은 왕희지는 위진 남북조 시대 때의 동진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그 제5대 황제인 목제 사마담이 있었는데요. 목제 때 연호가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9년 하면은 353년에 왕희지 나이가 51세 때입니다. 세제 개축 해서요. 이 세는 60간자로 보았을 때 개축년이죠. 그래서 개축년에 모춘지초, 모춘이면 이제 점을 못 자고 봄춘자죠. 저무는 봄 해서 봄은 음력으로 1, 2, 3월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모춘이니까 저무는 봄 하니까 그 맨 마지막 만춘을 이렇게 모춘이라고 했습니다. 음력 3월 초 날짜는 이제 3월 삼진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하 9년 개축해 3월 삼진날에 여기서는 때를 말했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장소가 되겠습니다. 회우, 회계, 산음지, 난정, 수, 계사야입니다. 회, 모을 회자죠. 장소저사, 우. 그래서 회계산, 음지, 난정에서요. 산음이면은요, 산의 북쪽을 말합니다. 만약에 강음 하면 강의 남쪽이에요. 회계산의 북쪽에 있는 난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만나서 수, 이 숫자는 수행하다는 숫자입니다. 계산은요, 음력 3월 삼진날에 행하는 춘계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력 7월 14일에는 추계를 지내는데요. 여기서는 봄이니까 춘계죠. 그 춘계, 계사를 치루었다예요. 이것은 봄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모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가진 후에는 그 기념 그림으로 개회도라는 것도 그려지고 사대부들이 친목을 위해서 모여서 이제 시나 술을 즐기면서 이렇게 논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왕희지의 이 난정계사부터 당나라 때는 또 백거이가 향산구로회라는 것도 했고 또 송나라 때는 사마강이 또 낙양기영회에서 원로들의 그런 개 모임이 있죠. 봄, 가을로 모여서 친목도모도 할 겸 또 제사도 지낼 겸 그런 잔치가 되겠습니다. 혹자는 또 회계군 산음현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또 일반적으로는 회계산의 북쪽에 있는 난정이라는 정자에서 모여서 춘계의 일을 수행하였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예, 군현, 필지, 소장, 함집 해서요.
무리군자고 이제 현인 현자죠. 그러니까 모든 사대부 선비들을 현인으로 말했습니다. 여러 현인들이 이거는 모두 필자예요. 예, 이르를지. 그래서 모두 이를 왔고, 소장 함집.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모두 함입니다. 그래서 이 필자와 같은 의미예요. 예, 집 모였다. 필지와 함집은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 선비들이 모두 이르렀고, 노장,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모두 모였다. 예, 그 다음에는 이 회계의 산음의 주변 경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지, 유, 숭산, 준영, 무림, 수죽 해서요. 차지, 회계산 북쪽 땅에서는 있었다. 무엇이? 숭산, 준영, 예, 높은 산과 아주 험준한 고개가 있어서 무림, 수죽, 무성한 수풀과 수죽. 이 숫자는요, 수행할 숫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쭉쭉 높이 자란 대나무를 수죽이라고 합니다. 길다는 의미의 숫자예요. 예, 다시 해보면요. 차지, 이 땅에서는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가 있어서 숲은 우거지고 대나무는 쭉쭉 뻗어 있었다. 유, 청류, 격단, 영대, 좌우. 산이 있으면 또 물이 있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또한 있었다. 청류, 맑게 흐르는 물과 격단, 아주 급하게 흐르는 여울물이 있었는데, 예, 그것들은 영대 좌우로, 양쪽으로 빛을 영자고 띠대자죠. 띠를 두르며 햇빛에 비쳐서 반짝였다. 한쪽에는 맑은 물, 조용히 흐르고 하나는 아주 급히 흐르는 그런 물이 좌우로 띠를 두르며 둘러싸고 있었다입니다. 위, 유상곡수, 열좌, 기차. 그래서요, 당길 인자죠. 앞에 말한 그 좌우로 띠를 두르고 있는 그 물을 당겨서 만들었어요. 무엇을? 유상곡수. 유는 흐를 유자고요. 요 산은 손잡이가 없는 술잔입니다. 네, 술잔을 띄워서 얻다가 구불곡자잖아요. 예, 이 유상곡수라고 하면은요, 그 신라 때에 만들어진 경지의 포석정 있죠. 그 포자가 모양이 전복같이 생겼다고 해서 전복 포자인데, 그 포석정 같이 전복 모양으로 그렇게 물줄기를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잔을 띄우는, 그래서 그 술잔이 멈추면 그 멈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시를 한 수 읊게 하는 놀이입니다. 다시 해보면요. 좌우로 띠를 두르고 있는 그 물줄기를 당겨서 유상곡수를 만들어 열좌, 기차. 예. 열좌는요, 나열해서 앉았다. 그리고 기차는 그 다음으로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 유상곡수 그 주변, 그 옆으로예요. 그 옆으로 나열해서 앉았다예요. 근데 요 나열해서 앉는다는 것은요, 뭐 되는 대로 그 유상곡수를 둘러싸고 앉는 게 아니라 학렬이나 그 신분의 계급에 따라서 앉는 것입니다. 왕이지는요, 그 당시에 도가나 불가에 매우 심취한 사람이죠. 예, 그러나 그 공공적인 자리에 가면 학렬이나 직위에 따라서 곡수를 둘러싸고 앉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당겨서 유상곡수를 만들어 그 옆에 학렬에 따라 앉으니 사죽관연지 성 해서요. 비록 사죽관연의 성대함은 없어도예요. 비록 숫자죠. 예, 사죽관연은 악기를 말합니다. 요 사자는 이제 실사자고 현악기, 죽은 대나무 죽자죠. 관악기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관현이라고 했죠. 줄로 연주하는 악기는 현악기고, 대나무로 만든 필이나 퉁소 같은 것은 관악기에 속하지요. 그래서 사죽관연 하면은 음악 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악이라고 했죠. 예. 비록 그 거창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사죽관연의 연주에 풍성함은 없어도 일상일영 조기, 창서, 유정 해서요. 술잔상이죠. 예, 술 한 잔에 일령, 시 한 수 읊으니 역시 좋기, 뭐뭐하게 족하다, 뭐뭐하게 충분하다. 죠? 예, 조기,
창서 유정 해서요. 창은 이제 펼칠 창이고 서자도 펼칠 서예요. 그래서 유정, 아주 그윽한 정,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그윽한 정을 창서, 마음껏 펼치기에 족하다. 예. 비록 대단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음악 연주는 없어도 술 한 잔 마시고 시 한 잔을 푸면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감회를 풀기에는 아주 충분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특히 이날 좋았던 것, 4가지의 미해서 4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곳의 첫 번째 하나가 양신이라고 해서요. 이날의 날씨를 말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미경해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심입니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락사, 즐길 만한 것이 있는 것, 이렇게 4가지의 아름다운 일을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날의 날씨 양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일야 천랑기청 해풍화창 해서요. 이것이 자죠. 날일자. 이날은 야자는요. 주격조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강조의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시일야 하면은 이날이야말로 천랑기청해서요. 천기죠. 날씨예요. 예, 하늘은 랑하고 기후는 청했다예요. 그래서 랑자는 우리가 명랑하다 랑자인데 아주 밝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환하게 밝고, 기청, 공기도 아주 맑고, 그리고 해풍, 예, 해풍은 은혜로울 해자에다 바람풍자인데, 왕의 총애를 해풍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봄바람을 말해요. 온 겨울에 꽁꽁 얼었던 것을 싹 녹여주는 그런 은혜로운 바람이기 때문에 봄바람을 해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봄바람은 화창해요. 화는 온화하다, 따뜻하다는 거고, 창자는 통하다, 확 뚫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바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봄바람이 따뜻하면서도 아주 시원한 그런 바람이 부니까 아주 날씨로는 더 이상 바랄 곳 없는 그런 날씨, 양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경, 그 아름다운 경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앙간 우주지대 부찰 품유지성 해서요. 앙은 우러러볼 앙이고 관은 볼관자죠. 그래서 우러러보다. 그리고 부찰, 부는 구부릴 부, 찰은 살필 찰이죠. 그래서 앙부예요. 예, 관찰하죠. 관은요. 주역의 풍지관이라는 게 있어요. 땅 위에 바람이 샥 지나가면서 아래를 샥 보는 그런 관자입니다. 마치 또 황새가 숲속에서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숨어서 안 보는 척하면서 보는 그런 관자입니다. 그래서 앙관, 우주의 광대함, 와 하늘 높고 크다 하는 그런 느낌, 예,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또 부찰, 구부려서 살펴봐요. 그러니까 막 뚫어지게 보는 것은 이 찰자예요. 무엇을? 품유지성, 예, 물건 품자죠. 종류자에서요. 이 만물의 성대함, 봄이 되었으니 만물이 다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풍성함을 부찰이에요. 구부려서 세세하게 그 만물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하늘은 쓱 보는 거지만 이 만물은 아주 세세하게 보는 거죠. 이것이 사물 하나하나도 안 놓치는 작가의 태도지요. 그런 느낌입니다. 도의 3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예, 큰 거, 그 다음에 아주 세세한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앙간 우주지, 하늘의 모습, 그리고 이 땅의 모습,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경치, 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러러 우주의 광대함을 보고, 아래로는 만물의 그 성대함을 살펴봐요. 그 다음에 3번째 상심입니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소위 유목빙회. 이 소위는 이제 그래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름다운 경치가 있기 때문에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유목빙회 한다 예요.
놀유자죠. 눈목자예요. 눈을 놀려. 눈을 여기저기 정신없이 보는, 야, 꽃이 피었네. 벌레들이 막 모여있네. 그러면서 이 주변의 경관들을 정신없이 보면서 빙회예요. 빙은 말 빨리 달릴 빙자입니다. 말마자에다가 요 옆에 있는 요건 병자인데요. 몸이 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몸이 빠릿빠릿한 거. 말 제일 병이에요. 그래서 말이 막 빨리 달리는 말 달릴 빙자입니다. 회자는 품을 회자죠. 그래서 명사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높고 넓고 커 보이고, 그리고 이 만물은 막 풍성하게 있으니 눈을 막 사방을 들어보면서 감상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광 가면요, 아무리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하지만 감상보다도 먹을 생각하느라고 경치는 보이지 않죠. 우리는 너무 먹는 거 밝히는 것 같아요. 상심이에요. 감상할 상자에 마음 심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락사입니다. 족이 극시청지 오예요. 뭐뭐뭐 하기로 좋게, 그죠? 다할 극이죠. 시청, 보고 듣는 즐거움을 아주 마음껏 하기에 촉하다. 비록 악기의 소리는 없지만 겨우내 얼었던 물들이 녹으면서 막 콸콸 흘러가는 물소리며 새소리며 뭐 그런 소리, 그리고 만물이 막 깨어나는 그런 것을 보는 즐거움을 다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 시인 가락야죠. 여기서 시는 믿을 신자인데 부사로서 참으로 정말로, 가능조동사예요. 락은 즐길 락자죠. 음악할 때는 악으로 쓰이고 좋아하다는 의미로서는 요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즐거울 락자, 오락할 때 락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즐길 수 있었다. 참으로 즐길만 했다. 혹은 참으로 가히 즐거웠다. 날씨가 좋아서 하늘 보고 땅 보고 막 뭐 이것저것 뭐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즐거웠다. 양신, 미경, 상심, 락사, 이것이 그 유쾌한 네 가지의 그 아름다운 일로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있는 회포를 푸는 방법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 감정에 대한 한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지상여, 부앙일세. 그래서 부하면 이제 발어사입니다. 무릇이에요. 우리가 제군들 여러분 하죠. 발어, 말을 출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인지상여. 그래서 사람들이 상여, 서로 함께 할 때, 서로 상자에 더불어 여자죠.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부앙일세. 그래서 구부릴 부, 우러러볼 앙이잖아요. 일세를 부앙할 때 한 세상을 부하기도 하고 앙하기도 하고, 우러러보면서도 살고 내려다보면서도 산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제 산전수전 다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 한평생을 부항하면서 어떤 때는 올라갔다 어떤 때는 내려갔다, 그렇게 살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혹 취재 회포 오언 일실지 내, 혹 어떤 때에는 취해요. 취자는 가질 취이지만 무엇을 가지고서 이자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제는 모두 제자고요. 회포,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우리가 살면서 별난 일을 다 겪게 되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때는 모든 회포를 가지고 오언 일실지 내 해서요. 우선은 이제 깨달을 오자를 썼는데 마음심자 대신에 난일자에 우리 오자거든요. 그래서 오언 하면은 서로 통하게 하는 것, 터놓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을 오자로도 씁니다. 일실지 내, 한 집의 안에서, 그러니까 방 안에서 말을 터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회포를 풀자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회포를 푸는 방법을 방 안에서 이야기로 풀기도 하고, 혹 인기 소탁 방랑 형해지 외. 그래서요, 혹 어떤 때는 기
소탁에서요. 기탁이에요. 기탁. 기탁하는 바에 따라서 이 기탁하는 것은요. 자기가 그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상 혹은 소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평소에 마음 먹고 있는 것을 쫓아서 방랑 형해지 외. 형해는요. 이 몸형자고 해는 뼈 해자예요. 그래서 형해 하면은 몸입니다. 몸 육체. 그러니까 이 육체의 바깥을 방랑하다. 예, 이건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 몸뚱아리 때문에 이 제약받는 게 많잖아요. 추우면 입혀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자유롭게 방랑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일들을 어떤 때는 방구석에 앉아서 서로 간에 이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방랑하면서 그것을 풀기도 한다. 예요. 그 다음에요. 수, 취사, 만수, 정조, 부동 해서요. 수, 비록 수죠. 취사, 이 취자는요. 취미, 재미, 뜻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뜻. 요 가질치, 자기가 뜻한 바를 가지고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혹은 사자는 집사잖아요. 벼슬에 물러나서 집에서 은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길에 나가거나 아니면 물러나거나 그런 것이 만수, 만 가지로 달라. 이 숫자는 원래 뼈 알자에다가 붉을 주자에서 즉 피를 흘리고 죽는 참수 숫자인데요. 이것이 이제 다르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나가거나 들어앉거나 아주 만 가지로 다 그 경우가 다르고 정조, 부동, 고요할 정자, 요 조자를 시끄러울 조자라고들 많이 해석하는데요. 이 정조라는 뜻은요. 노자의 도덕경에 이 정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깐 읽어보시면요. 조승한, 정승열 해서요. 조는 여기 발족자가 들어가잖아요. 발이 마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뜀박질 하듯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뜀박질 하는 것은 이길승, 추울한이죠. 뜀박질을 하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정승열 해서요. 정, 고요히 가만히 있으면 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노자의 말이에요. 우리가 추울 때는 움직이면 더워지잖아요. 그리고 더울 때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정이 천하의 정이다. 천하의 정답이다. 여기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 유의법이라면 이렇게 오히려 뜀박질을 함으로써 추위를 이기고 고요히 있음으로써 더위를 이기는 무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뛰어야 되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여기서 조와 정이 나오는 것이죠. 정조가 다 달라.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 다시 보면요. 비록 벼슬을 나가거나 아니면 물러나 있든 그 경우가 오만 가지로 다르고 고여 있든 움직이든 그것 또한 다 경우가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일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당기 흔어 소우 잠득 어기 쾌연 자족 당 마주할 당이에요. 기 흔어 소우 그 지세면서 기자죠. 소우 만나는 바에 그 기쁨을 당하면 우 때를 만나서 큰 기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좋고 해도 때를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때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아, 드디어 내 시대가 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만나는 것에 기쁨을 맞이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면 잠득 어기 잠시 득 얻어 무엇을 득의해요. 어기 자기에게 아주 득의 뜻을 얻은 것에 쾌연자족해 아주 통쾌하게 시원하게 스스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야 되든 들어올 때든 혹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든 혹은 움직여야 할 때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만나서 기뻐하면서 잠시나마 그 뜻을 얻은 것에 쾌연자족, 통쾌하게 스스로 만족해서 부지노지장지, 부지 몰라요. 뭐가 노지장지, 늙음이 장차 오는 것을 모른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타고난 재주 혹은 평생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찾아먹지를 못하다가 어느 때에 때를 만나서 그 실력 발휘를 하게 될 때 너무 기쁘고 아주 득이만만해서 아주 스스로 만족하게 살다 보니 이 이상 행복할 수 없어 하면서 사느라 늙음이 장차 올 줄을 몰라. 자기 죽을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렇게 좋아했던 일조차 또 실증나게 되죠. 실증나게 될 때 느낌은 어떠냐예요. 그 기소지기권, 그 급은 뭐뭐에 이르다입니다. 기소지기권, 그래서 그가 소지 가는 바, 그러니까 그 일하면서 가는 바가 기권, 이미 권태로워졌어. 처음에는 드디어 때가 됐어 하면서 그렇게 좋아서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고 그렇게 평생 좋을 줄만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실증이 나게 되면 그죠? 정수사천,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따를 수, 일사. 일에 따라서 옮길천이에요. 바뀌어진다.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좋아 날뛰더니 실증이 나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일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니 감개계지의, 감개무량하다 할 때 감개입니다. 느낄 감에다 슬플 개자예요. 그 사무치는 그 느낌이 계지, 그거를 따라올 것이다. 처음에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막 그렇게 좋아서 큰소리 빵빵 치고 댕기고 하더니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실증이 나니까 이 감정이 묘하게도 그 일 따라 변해서 감개가, 이건 나쁜 의미의 감개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이따 나올 것이다. 그거 못해서 안달을 치더니만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게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향지소훈, 부왕지간, 이위진적 해서요. 한자에는요, 항상 요 글자 안에 그 반대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은 향하는 것 반대에 지나간 것. 그래서 향지하면 지나간 날의 그 소훈, 옛날에 그 좋아했던 그 기쁨도 부왕지간, 고개를 숙였다가 들은 그 순간, 아주 잠깐 사이에 이위진적. 진짜는요, 군대에서 진을 치다의 의미도 있지만 묵은 김치 있죠. 묵다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그 묵은 흔적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좋았던 그 기쁨도 잠깐 사이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으니 불능불, 이지흥회에서요. 오히려 혹은 더더욱이 불능불, 능자, 가능조동사예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흥회, 해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 그때는 그렇게 좋아서 날뛰더니 이제는 그게 꼴도 보기 싫어. 이게 뭐지?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러지? 인간의 그 변덕스러움, 인간 감정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흥회를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멋있게 감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 존재에 대한 유한함,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단 수화 종기 어진 하물며 숫자는 아까 밋밋하게 쭉쭉 자란 대나무를 수죽이라고 하죠. 긴 장자 대신 쓰였습니다. 그래서 수단 장단이에요. 수명의 길고 짧음을 말해요. 그래서 목숨이 길든 짧든 수화 변화를 따라 이 자연의 조화를 따르기 때문에 종기 어진 종당에는 끝내 결국에는 기약을 해. 무엇을 진은 다할 진짜죠. 죽는 거예요. 죽는 것에 약속이 되어 있어. 이미 결국은 죽게 돼 있어. 하물며 인간은 명이 길든 짧든 결국은 죽어. 200살을 산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고인 운 사생 역대의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했잖아. 그죠? 사생, 죽고 사는 것 또한 대의, 큰 것 같다. 요 이자는요, 의문이에요. 확신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육아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지만, 예, 그래서 뭐 장례라든가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노장이나 불가에 들어오면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윤회를 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몸을 바꿔서 태어나는 것이야. 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야. 생사는 불이야. 죽고 사는 건 둘이 아니야. 같은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죽고 사는 것은 역시 큰 것인 것 같다 이거예요. 크다가 아니고 큰 것 같다고 말했어 는 거예요. 왕이지가 이제 51세거든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 나이 되고 보니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역시 큰일인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고인의 말이 이제 새삼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왕이지가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지는 그 당시의 동진시대 때의 사회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동진시대는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변화 앞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유한함,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인간의 감정 혹은 본성에 눈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왕이지 같이 귀족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외에도 뭔가 불안한 마음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처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 이 사회나 국가를 유지시키는 데에는 이 육아 사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만한 그 사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이제 도가와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지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귀족들은 속세를 무시하는, 이 세상을 무시하는 그런 노장 사상에 집중하고요. 비현실적이라고 믿었던 불교의 그 인과응보를 인식하면서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불가의 그 탈속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청담을 즐기면서 현학적인 분위기에 심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심리적인 혹은 그 사상적인 변화는 당시 그 문화예술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 기불통제, 어찌 불통, 아플통이죠. 어찌 아프지 않겠느냐. 비록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렇게 불안한 세상이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 이승을 떠나는 것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어찌 아프지 않겠는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그리고 정다운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예요. 이 제자는 감탄 종결 어미사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로 넘어갑니다. 매람 석인 흥감지유 매번 람 전시관 같은 데 가면 관람하다 그러죠. 훑어보는 거예요. 매번 훑어보다 무엇을 석인 옛사람들이 감회를 일으켰던 이유를 쓱 훑어볼 때마다 기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훑어본다고 했습니다. 매번 그 옛사람들의 적은 그런 감회를 일으켰었던 그 이유를 훑어보면 약합일계, 만약 약자가 아니라 같을 약자예요. 그래서 합일계, 이 계자는 맺을 계자죠. 하나의 계약서가 딱 맞는 것 같다예요. 이 부절이라는 것은요, 그 옛날 사신들이 국정의 일을 할 때 돌이나 나무나 혹은 옥으로 만든 그 부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을 똑 잘라서 하나는 조정에다 두고 하나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다니다가 그 신표로서 서로 맞춰봄으로써 증거로 삼는 것을 부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또 부절이 딱 맞는 것 같이 약속한 것이 딱 맞는 것처럼 미상불 인문차도 불능유지어회 해서요.
미상불, 여기 불불에서 미상이 양쪽으로 걸쳤습니다. 일찍이 상자예요.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뭐뭐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뭐뭐 할 수 없었던 적이 없다예요. 그래서 인문차도 하면요. 인문, 그 옛사람들이 썼던 그 글을 임하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차도, 예, 탄식할 차자고 슬퍼할 도자예요. 장례식 가면 애도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슬퍼할 도예요. 그래서 차도, 그 옛사람이 쓴 글을 읽을 때마다 한탄하면서 슬퍼하지 않은 적이 없고 불능유지어회 해서요. 회, 마음속에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것을 능히 깨닫지 않은 적이 없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글을 읽어보면 어쩜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지? 마치 그 부절을 딱 맞춘 것처럼 지금의 내 심정하고 똑같고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적이 없어. 딱 내 마음이야. 내 생각하고 똑같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왕이지의 사상의 면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지 일사생 위허탄 제팽상 위망작 해서요. 고지, 진실로 알겠다. 내가 진짜 이제야 정말 알겠어. 사생 위허탄 해서요. 사생, 죽음과 삶을 하나라고 하는 것이 허탄, 허하고 탄, 거짓말이라는 것. 그리고 제팽상 위망작. 요 제자는요, 요 일자와 같은 뜻입니다. 예. 팽과 상이 똑같다는 것. 또한 망작, 헛된 수작임을 내가 알겠다. 이 팽은요, 팽조라고 해서 800년을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이 상자는 20살 아래로 죽은 사람을 하상, 중상, 장상해서 어린 나이에 요절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팽조처럼 오래 살거나 혹은 요절하는 것이 하나다, 똑같다. 오래 사나 일찍 죽으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헛된 수작임을 내가 알았어. 절대 하나가 아니야. 예. 오래 사는 것과 일찍 죽는 게 어떻게 같아? 그죠? 어떻게 죽고 사는 게 똑같아? 이거예요. 노장 사상으로 말하면 죽고 사는 것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하면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가 있는데 막상 자기가 나이가 들어보니 이거 아니네 이거죠. 예.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 친구가 어제 죽었고 내가 몇 년 후에 죽을 건데 사는 것과 죽는 게 어떻게 같아? 다른 것임을 내가 정말 알겠다 이거예요. 이 왕이지의 그 심정의 갈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후지시금 역유금지 시석 해서요. 후지시금 후대의 사람이 이게 주격조사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것을 본다면 역시 같다. 금지 지금 사람들이 시석 옛 사람들을 보는 것과 똑같아. 그죠? 왕이지가 볼 때, 옛 사람들 다 죽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후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생각할 때, 그 사람들 다 죽었지 않느냐? 어떻게 생사가 같으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비부, 슬프구나. 지금 이 왕이지는요, 정말 죽기 싫은 것 같아요. 뭐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요. 왕이지의 이 사상의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왕이지가 말년에 노장에 심취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불가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왕이지는 유가인임을 부정할 수 없고요. 선택적으로 때에 따라서 노장이나 불가를 받아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리 불가인이고 도가인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누가 그렇게 초연할 수 있겠냐면서도요. 왕이지는요. 명문 집안의 아들들이 다 글씨도 잘 쓰고 친구들도 뭐 사연이며 기라성 같은 친구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이 글 속에서 보입니다. 예, 세상 날씨가 이렇게 좋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거기에 자기가 거의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있고 이 잔치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죽는다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겠죠. 인간 세상이 너무 좋으면 떠날 때 몹시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너무나 슬퍼.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만나겠어. 이런 때가 언제 오겠어. 내가 이제 나이가 51살인데 언제 죽을지 알겠어. 이러면서 슬프구나.
고 열서 시인 록기 소술 해서요. 예, 그러니 열서 학렬에 따라서 순서대로 시인, 그때의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록기 소술, 그 술 한 바, 그러니까 시를 썼든 산문을 썼든 그 쓴 것을 다 기록하여라 했습니다. 그게 난정집이죠. 그리고 이제 서는 왕이지가 썼다 그랬죠. 수, 세수 사이, 소위 흥회, 기치 일야 해서요. 수, 비록 세수 사이예요. 세상 일이 수이, 다를 수, 다를 이. 이 세상 일이 다 다르고 그 세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소위 흥회, 회포를 일으키는 사람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바에 기치 일야, 그 이치는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 후지람자, 역장, 유감어, 사문. 후지람자, 후대의 람자, 이 난정집을 훑어보는 사람. 역 또한 장자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장유, 장차, 유 있을 것이다. 무엇이? 감어, 사문. 사문이요. 요 지시대명사 사자예요. 이 글에 느낌이 있을 것이다. 이 난정집을 읽어보면 다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이다. 비록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가도 사람 마음에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으니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왕이지의 난정집서 읽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요 당시에 왕이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육아인으로서 그 노장 사상이나 불가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의문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왕이지는 그 글씨 속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했듯이 그렇게 왕이지답게 글로써 죽음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후 왕이지는 53세에 그 집안의 친척인 왕술이 그 중앙에서 이제 순찰을 오자 그 밑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서 도연명이 그랬듯이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이 회계의 산수 속에서 동료들과 청담을 나누면서 유유자적하게 생활을 즐기다가 59세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전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지의 난정집서 영화 9년 서기 353년 세제 개축 개축년 모춘지초 3월 삼진날에 회우 회계산음지 난정 회계산의 북쪽에 있는 난정에서 모여 수계사야 춘계의 제사 1을 수행하였다. 군현 필지 여러 선비들이 모두 모이고 소장 함집 젊은이나 장년층이나 모두들 모였네. 차지 유숭산 준영 이 땅은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가 있어서 무림 수죽 수풀이 우거지고 대나무는 쭉쭉 높이 뻗어 있었으며 우유 청류 격단 한쪽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또 한쪽에는 격렬하게 소용돌이 치는 여울이 있어서 영대 좌우 좌우로 띠를 두르며 햇볕을 받아 비추고 있으니 인이 위유창곡수 그 물들을 끓여서 유상곡수를 만들어 열좌 기차 그 옆에 항렬에 따라 앉았다. 수무 사죽 관연지성 비록 관연하게 성대한 연주는 없다 할지라도 일상일령 술 한잔 마시고 시 한 수 읊으니 역족 이창서 유정 역시 그 간 정회를 마음껏 펼칠만 하였다. 시일야 천랑 기청 이날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공기는 깨끗하였으며 해풍 화창 봄바람은 온화하고 시원하였으니 안관 우주지대 우러러 우주의 강대함을 보고 부찰 풍류지성 구부려 만물의 풍성함을 관찰하였으며 소이 때문에 사방을 둘러보며 회포를 풀어내고 족이 극시청지 오 보고 듣는 즐거움을 다 할 수 있었으니 신가락야 참으로 가히 즐거웠다. 부 인지상여 무릇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부앙일세 한 세상을 삶에 혹 취이제 회포 어떤 때는 모든 회포를 가지고 오언일실지내 집안 안에서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 인기소탁 어떤 때는 기탁하는 바에 따라서 방랑형해지 외 육체를 떠나 자유롭게 방랑하기도 하는데 수, 치사, 만수 비록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만 가지로 다르고 정조부동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같지 않다 할지라도 당기 흔어 소우 때를 만나 기뻐하게 되면 잠득어기 별안간 자기에게 만족하여 쾌연자족 통쾌하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부지 노지 장지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하네. 급기 소지 기권 급기야 그 하는 바가 이미 실증이 나면 정수사천 감정은 이를 따라 변하는 것이라 감개계지의 처참한 마음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향지소훈 옛날에 기뻐했던 것은 부앙지간 이위진적 한순간에 옛 흔적이 돼버리니 유 불능불 이지흥회 더더욱이 감회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네. 항 수단수화 하물며 수명이 길든 짧든 자연의 조화에 따르는 것이라 종기어진 종래에는 죽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고인운 그래서 고인은 사생역대의 죽고 사는 것은 역시 큰일인 것 같다고 말했으니 기불통제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매람 석인 흥감지유 매번 옛사람이 감회를 일으켰던 이유를 훑어보면 약합일계 마치 부절을 맞춘 것 같이 미상불 인문차도 일찍이 그들의 글을 대하고 한탄하며 슬퍼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불능유지어회 마음에 깨닫지 못한 적이 없네. 고지 일사생 위허탄 그러므로 진실로 죽음과 삶이 하나라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며 제 팽상 위망작 팽조같이 오래 사는 장수와 요절이 똑같다는 것은 허망한 수작임을 알겠네. 후지 시금 후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보면 역유 금지 시석 역시 지금 사람이 옛 사람을 보는 것과 같으리라. 비부 아 슬프구나. 고 그러므로 열서시인 학렬의 순서대로 이때 모인 사람들이 록기소술 그 서술한 바를 기록하라. 수 세수 사이 비록 세대가 다르고 세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소이 흥회 기치일야
감회를 일으키는 까닭은 그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후지람자, 후대에 이 난정집을 훑어보는 사람은 역장 유감어 사문, 역시 이 글에 감회가 있을 것이다. 예, 이것으로 왕이지 난정집서 읽어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